자, 문제들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? 자,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조금 접근하는 방식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자,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. 그죠?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모두 10인 정사각형 종이 중앙에 한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자, 이 점이죠. 요 P점. 그죠? 자, 요 점입니다. 그지? 요 점은 이 정사각형 가로 세로가 10인 정사각형의 정중앙입니다. 정중앙. 자, 이 길이가 10이고요. 이 길이도 10이죠. 자,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 밑변을 위로 올려가지고 여기다 접어 올린다는 얘기죠. 계속 이렇게 접는 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접선을 이어보면 그 접는 선들을 이어보면 이렇게 곡선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자, 뭐 힌트는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힌트를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고요. 이건 포물선이죠. 포물선 하면은 기본적으로 준선과 초점이 떠오르는데, 자, 그림에서 보시면 준선은 요 AB가 준선이 되겠고요. P점이 바로 초점이 되겠죠. 자, 요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요거는 포물선의 성질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포물선의 성질 기본적으로 뭐 있겠어? 준선으로부터 그죠? 그 다음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직접 여러분이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. 당연히 접선 문제 나올 거고요. 그죠? 자, 그런 것들이 이 문제를 만들어주고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. 자, 한번 문제들 풀어보시고요.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맞춰 해설해 볼게요. 자, 풀어보셨나요? 그렇게 어렵진 않죠? 자, 하나씩 들여다볼게요. 자, 첫 번째 곡선의 접선에서 곡선 위의 점에서 선분 A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요.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에서 이 선분 AB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기인데, 이거 지난번에 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학생들이 이거 구한다고 막 식세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고요. 근데 일단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준선인하고 초점으로 봤을 때 이 거리가 언제나 같죠. 이게 포물선의 성질이니까 그죠? 그러니까 그냥 P점에서 이 밑으로 쭉 수선을 그어주면 이 길이가 5입니다. 그죠? 이 길이가 5고요. 그 다음에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당연히 이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요? 2분의 5가 되겠죠. 그죠? 자, 간단한 문제인데 도리 어렵게 생각해서 너무 어렵게 푸는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. 자, 과연 여러분은 어땠을까요? 자, 그 다음에 서술형 1번은 그림 3에서 정사각형 종이의 양쪽 옆면과 곡선 및 밑변 A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되 풀이 과정을 제시하라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. 요렇게 된 요 아랫부분의 넓이에요. 그러면 뭐 요건 2차 곡선이니까 뭐 식이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요 AB를 x축으로 보고 정적분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. 그죠? 자,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 선생님이 꼭 한번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걸 좌표평면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올 때 과연 어, 원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요 문제를 잠깐 지적하고 싶어요. 일반적인 포물선의 식을 쉽게 가려면 여기를 원점으로 두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원점으로 두는 방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를 원점으로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. 세 가지가 다 가능하고요. 물론 모두 다 답이 나옵니다. 그죠? 그렇지만 이 문제의 대학 예시 답안을 보면 원점을 여기 A에다 뒀어요. 자,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. 1번 문제 소수령 1번을 푸는 데는 원점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요. 나머지도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요 소수령 2번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수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원점을 여기다 두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막 푸시다 보면 식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.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읽어보시고요.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을 찾아내시는 게 수리논술에서는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. 믿거나 말거나 선생님도 이 문제를 풀 때 세 개를 모두 읽어보고 머릿속으로 풀이를 모두 구상한 후에 원점을 여기다 뒀어요. 그러고 나서 예시답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요령들이 여러분의 수리논술 답안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고요. 그죠? 그 다음에 여러분의 풀이 양을 좀 많이 줄여줍니다. 그러니까 계산이 좀 더 쉬워진다는 뜻이죠. 자,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손 가는 대로 푸지 마시고요. 한 번씩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소수령 1번은 뭐 간단한 적분 문제니까 일단 요거 2차 곡선부터 유도를 해야 되겠네요. 그죠?
자, 2차 곡선 유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그죠? 자, 선생님은 여기를 일단 무조건 원점으로 두고 문제를 접근했다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5,5가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 이미 한 점 xy 잡아가지고 자,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모두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수식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니까 루트 x-5의 제곱 더하기 y-5의 제곱이 자, 요 길이는 요 y의 좌표가 되겠죠? 그죠? 이퀄 y가 됩니다.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이 y제곱이 지워져요. 그죠? 그러면서 y에 대한 2차식, 그러니까 y는 하고 x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. 그죠? 자, 요걸 정리해 보시면 y는 10분의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나와요. 자, 그러니까 요 함수를 그대로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주면 되는데 이 B점의 좌표는 10,0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넓이는 0부터 10까지 이 y 요 함수를 x에 대해서 정적분해 주면 그 결과는 나옵니다.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00이 돼요. 자, 그래서 서술형 1번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고요. 자, 서술형 2번에서 요 AP의 길이가 1이다 그랬습니다. 그죠? 자, AP의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 종이를 접기 전에는 이런 모양이었을 테니까 자, 이 점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. 그죠? 포물선은 지금 이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1에서의 접선의 식이 되겠죠. 요 XY라는 식 자체가. 그죠?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원점으로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자,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이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. 그죠? 자, 그 다음에 어쨌든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. 그러면 F'1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F'1을 계산해 봐야 돼요. 여기 우리 함수 주어졌으니까 이제 구했으니까 이거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겠죠? 자, 그래서 F'1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5분의 4가 나옵니다. 자, 그럼 요거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? 자, y 마이너스 자, 요 점에 이 y 값을 찾아야 되는데 y 값이 10분의 41이에요. 요 점의 좌표가 1,10분의 41입니다. 그러니까 y 마이너스 10분의 41 이퀄 마이너스 5분의 4에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x절편 y절편을 구하면 그것이 바로 곧바로 이 직각삼각형의 가로 세로가 되겠죠. 자, 원점을 왜 여기다 둬야 되는지 지금 보면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상당히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. 그죠? 자, 여기서 x절편 y절편 구해서 곱해주면 넓이는 얼마가 나오느냐? 160분의 49의 제곱이 나옵니다. 자, 아주 간결한 문제지만 요 접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접선을 여기 1에서의 접선이라는 걸 찾아내지 못하면 문제가 조금 혼동될 수 있어요. 그죠? 그 다음에 요거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포물선의 식을 직접 유도해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찾아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타원이든 쌍곡선이든 자, 마찬가지죠. 의외로 타원의 식을 유도할 줄 아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.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을 때 보통 일정하다를 K로 두죠. 그렇지만 타원은 2A로 둡니다. 그 이유를 여러분이 파악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논술에서 나왔을 때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그죠? 교과서에 있는 문제니까 언제든지 출제할 수 있는 거고요. 그죠? 자, 꼭 찾아서 이걸 왜 2A로 둬야 되는지 나중에 타원의 식의 모양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. 그죠? 자, 이런 원리들을 꼭 이해해 두시고요. 자, 문제는 어렵지 않지만 이런 문제는 특히나 답이 틀리면 안 됩니다. 계산 과정에서 틀리면 절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. 부분 점수를 줄 데가 없습니다. 그죠?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45점에 15점, 15점, 15점 갈 거고 답이 틀리면 무조건 0점입니다. 이런 경우라면 그죠? 쉬운 문제일수록 계산 철저하게 하시고요. 답을 꼭 확실하게 내주시고 한 번 더 검산하시고 잊지 않게 꼭 수리논술의 중요한 요령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